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계획 타당성 검증 결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백지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정치권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정치권 소식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권이 몇 차례 바뀔 때마다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다가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그럼 한번 타당성 검증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이 11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결과 또 한 번 뒤바뀌게 됐습니다. 김해공항 자체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백지화 결론이 난 거거든요. 네. 이번 결정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부의 국책 사업이 다시 또 혼란에 휩싸이게 됐고 네. 그 원래 결정했던 사안들이 또 뒤집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정치적 논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라든가 물론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검증위를 꾸린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그쵸.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가피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은 뭐 필요하다는 건 아마 다 대부분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김해공항이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검증회에서도 밝힌 것처럼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도심 한가운데 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소음 문제라든가 또 지금 이제 제기됐던 것처럼 5개 산을 절취해야 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그런 공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년 뒤에 다시 또 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논란이 생겼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의 논란이 어쩌면은 너무 늦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같은 경우에 공항이 우리 지금 인천공항처럼 몇 개의 공항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항 만드는데 한 20년 넘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시간들이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넓게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정성 문제도 그랬고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 역시도 좀 지적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뭐 논의가 착수된 이게 시설 공사가 좀 착수된 후에도 지자체와 좀 협의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터인데 이게 좀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백지화를 시켰지만 명분 없는 백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 대형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키기엔 너무 명분이 약해요. 저는 그래서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국책 사업에는 1~2조 이상 훨씬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가덕도 신공항만 하더라도 10조 단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해공항 할 때는 이제 한 4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사실 그때 이 논란이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입지 검증 작업만 총 정권이 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2번, MB 정부 때 한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문재인 정부도 지금까지 한 번 포함해서 7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20년간을 엄청난 논란을 소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2016년에 프랑스 용역계획 회사를 불러가지고 검증한 것은 조사의 객관성을 위한 거였어요. 거기서 1, 2, 3순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다 해당 관련 자치단체장이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승복하겠다. 지금 검증위도 그런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뒤집히는 서약서라면 또 다음에 안 뒤집힌다는 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찌되었건 국책 사업에는 경제성 논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뒤집혔고 또 국가가 국민에게 정책에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훼손한 가치는 대단히 후과가 클 것이다. 물론 당장 장기적으로는 뭐 동남권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공항이 15개인데 작년 적자만 10군데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요조차도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지 너무 우리가 이 어떤 대중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는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 국가가 견지해야 할 그런 책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밀양이나 가덕도냐 이게 더 지금 박빙이었는데 그러니까 제3으로 이제 김해공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김해공항 백지화 되면서 가덕도가 콕 집어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덕도도 앞서서 이제 뭐 프랑스 용역 업체까지 들어왔을 때 평가를 내렸을 때도 제일 후순위로 좀 밀려 있었던 그 공항 중에 한 곳이었는데 가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계획안 같은 것들도 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 행보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덕도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을 할 때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그때는 밀양공항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가덕도공항이라고 하는 안도 살아있었는데 그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프랑스 용역업체에서 용역 검증 결과를 내놓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이었나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대구에 있는 군공항 이전해서 경북 군위하고 의성에 민간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공항이 하나 생긴 거나 다름이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공항 안이 무산이 돼버리면 그럼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가덕도 공항밖에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지금 가덕도 공항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을 안 지는 방향으로 자꾸 문제들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결정이 되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때 밀양하고 가덕도 문제 두고 굉장히 영남권 지역이 지역 갈등으로 그 내용에 시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평가 점수가 2개 다 미달한다고 해서 결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때 차라리 결정했더라면 이런 게 안시후에 한 번 남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다 반발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항 좀 더 확장하는 게 그게 제일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 공항에다가 활주로 한 번을 더 놓는 정도 수준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정 내리고 난 다음에 대구 지역에 다시 또 공항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에서 양쪽 지역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지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정을 과연 우리는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저는 그 정치적 책임에 관한 문제 회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보시기에는 이번 보궐선거를 의식한 부분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시기상으로 볼 때는 보궐선거를 의식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1개월 전에 검증위가 꾸려졌잖아요. 결과 발표 시점이 딱 이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결과 발표 시점을 뭐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결과 발표를 계속 한정없이 또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재보궐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했다면은 대선용이라고 또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논란은 어차피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애초 논란의 출발점이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검증단 꾸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생겨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어찌 보면은 그때부터 이런 결론이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정치적 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에 휩싸이는 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검증위가 내놓은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최대한 하여튼 조심스럽게 검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하는 흔적은 저는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의식한 부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언제 발표를 해도 또 그때 또 관련된 어떤 선거나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또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짓는 건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연결짓는 건 뭐 무리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미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보 자체가 그런 정치적인 지금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미 벌써 이 발표하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 예산 20억 원 벌써 계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하자마자 바로 민주당 특별법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덕도가 지난번 그 프랑스 회사가 검증했을 때는 3위였는데 경제성이 3위였는데 그럼 갑자기 1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용역업체가 가덕도를 맨 하위로 꼽은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두 번째가 대규모 공사에 대한 환경 파괴가 있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낮은 접근성이다. 마지막으로 어업의 피해가 크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개가 바뀌어진 이유는 아마 3번 정도가 바뀌어. 대구 경북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공항 하나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나머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만일 검증위가 이걸 발표했다 그러면 최소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좀 있다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결론 난다면 그때는 수요조사부터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하루 만에 바로 특별법 만들어서 하겠다. 기다렸다는 듯이 공을 쏘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다분히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산 보궐선거를 의식한 처셈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 차라리 김성환 평론가 얘기대로 아예 정면 돌파를 해서 그럼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회로를 타면서 자꾸 정말 이 문제는 보궐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또 용역 검증하고 하다 보면 대선까지도 또 갑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권이 바뀌면은 그 당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이 회피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정치적 결정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보면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마냥 반길 수만도 또 없고 그렇다고 마냥 비판만 할 수도 없는 약간 그런 힘든 상황이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도 대놓고 반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가 선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기류가 지금 두 기류가 있다는 것은 사실 솔직한 정당의 심정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곤혹스러운 그런 입지를 제가 보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당 대표는 이거는 철저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뭐 감사원 청구 뭐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아마 따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지만 저는 야당이 과연 선거에 또 이렇게 의식을 해가지고 그 비판의 기능을 또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선거 승리가 또 목전에 있는 마당에 그렇다면 이걸 또 과연 포기하고 또 가겠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PK 민심이라는 큰 이유를 들어가지고 저는 국민의힘도 반대 끝까지 하진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좀 사실 좀 서글프죠. 왜냐하면 TK와 PK 눈치를 살펴가며 공항을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도 그 여론에 따라서 뭔가 정치적 결정을 자꾸 하게 되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정치 지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원론적인 문제로 되돌아갔을 때 앞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책 사업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앞서도 잠깐 이제 말씀하시다가 언급한 부분인데 15개 공항이 있는데 10개 공항이 지금 적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에 가면 굉장히 부러워요. 일본의 아주 작은 지역에도 전부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 국제선들이 전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가요.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화를 이루게 된다면 지역 공항이 지금처럼 이렇게 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있어서 공항이 그냥 단순히 적자 상태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쏟아붓기식으로 국책 사업을 남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기보다는 그러면 공항을 만들어질 때 이 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안에 대한 컨텐츠를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공항이 있고 부산에 공항이 있다고 하면 부산에 있는 공항은 단순히 영남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논리를 대지 말고 이 공항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콘텐츠를 같이 고민하면서 공항을 만들면 그럼 경제성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없고 그냥 공항 활주로 닦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논의 수준을 딱 묘기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고민까지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지화된 만큼 앞으로 관련된 논의 다시 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좀 있는데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답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등의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반면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언급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다. 이 표현이 아쉽다라고 생각한다도 아니고 아쉽다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는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생각도 또 아닌 것 같은 약간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죠. 다른 온도차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당대표로서 가장 정답을 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이제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의 핵심에는 검찰 개혁이 있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것 같고요. 그런 본질적인 흐름을 우리가 자꾸 보기보다는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에 관한 문제로 자꾸 모든 문제를 치환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민주당 안에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비판한 부분의 핵심도 그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인데 정치적 가능성, 앞으로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때도 별건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까지 들어갔던 문제라든가 이번에 월성원 전 수사 들어가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수사로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른바 검찰주의로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이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 정치적 중립은 이제 그 국감에서 퇴임 이후 아마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한번 생각하고 있다. 막 그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권 남용 논란이라면 이제 아마 월성 원전 1호기 이제 그 과정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윤 총장이 최근 들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요즘 뭐 지방 검찰청 순시하거나 혹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들 임명시켜 가가지고 그 덕담하는 거. 근데 거기 보면 공정, 인권,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만 한 거예요. 그런데 뭘 거기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그 10일 3일치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는 그것이 뭐 온당하다 그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형사법 위반이 있었냐만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대표가 너무 윤 총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압박하는 제3자가 압박하는 모습이 과연 온당한가? 결국은 인명권자가 풀어야 될 문제를 이낙연 대표 같은 이런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제3의 경로를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고 이러면 이럴수록 계속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추 장관에 대해서는 마치 전원 형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대표가 국무총리처럼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저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논쟁의 소지를 더 크게 불씨를 저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로서 분명하게 어떤 자기가 가진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렇게 조금 더 논란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저는 이 대표가 아직도 그 스타일에서 본인의 그 특유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지적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6개 지검 부장단과 그 식사를 하면서 그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 발언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이 있니 없니 막 해석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검찰총장이 부장단하고 식사 자리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또렷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걸 그렇게까지 공개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걸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해서 공개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럼 검찰총장이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갈 때마다 한 발언들을 전부 그걸 다 취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 누군가를 흘려주겠죠. 아니면 공개적으로 밝히든가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언론도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둘째로는 이런 현상을 만든 원인에 있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스타일상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논란을 자꾸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꾸 발언을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회가 가지고 아주 사사건건 뭔가 법무부 내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발언까지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한테 지나치게 여론의 관심이 가게 만드는 것, 이것도 또한 여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게끔 했던 게 누굽니까? 윤 총장이 그냥 자기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 될 일을 윤 총장에 대해서 언론이 일거수일투족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발언의 맥락을 해석하게 한 게 바로 지금 바로 여당이거든요. 그렇게 그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다는 사람을 정치권에서 자꾸만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 윤 총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언론이 관심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론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제라는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하고 또 국민의 관심 영역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응하는 것도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당 쪽에서 윤 총장의 거취, 제가 보기에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은 임기인데 저는 거꾸로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계속 추진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임기 2년 보장된 검찰총장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냥 쭉 당신의 책무를 완성하시오라고 저는 정치권이 이제는 놔두는 게 이게 순리에 맞는 거지 다시 자꾸 한마디 할수록 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정치권이 좀 특히 여당이 좀 알아줬으면 저도 좋겠어요. 주목된 인물인 만큼 언론이 조명을 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너무 일거수일투족을 조명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걸 초래한 게 추미애 장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자제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친문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지 않다. 호되게 또 혼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의 답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자꾸 언론에서 친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맞는가?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런 지지자들도 그러면 지지자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친모 이런 식으로만 다 그냥 나눠버리거나 아니면 규정해버리면 그러면 정치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서 대통령의 공천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친이 친문, 아니면 친박 이런 식으로 구분법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지지자를 친문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극렬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인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분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당내에서 다음번 차기 정권 재창출에 어떤 사람이 제일 최적합한 인물인가라고 생각할 때 당 지지자들이 이제 조만간 선택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한테 그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는 심리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지지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예. 그런 일부 지지층만을 겨냥하거나 그런 지지층을 규정해서 그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다가 나중에 가서 대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 평론가께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간은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니까 사과할 뜻을 좀 다시 한번 시사를 했고 그 시기까지도 이르면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 정도쯤에 할 것이다라는 지도부 내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 내에서의 아직까지의 불협화음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과 표현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의 당 내에서 이런 불협화음을 어떻게 좀 잠재 방향으로 좀 하겠다라는 의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그만큼 좀 당내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국민에 대한 호감도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때 취임하자마자 계획했던 건데 미뤄진 거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이유가 대법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사실 미뤄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뭐 변한 거는 한 분은 나고 한 분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위치 상황과 연동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고 그다음에 부산 선거인데 저는 어쨌든 국민이 이제 사실 국민은 어떤 인식이 중요하지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정치가 부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좀 중도층의 외연 확장 전략에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김종인 대표는 빚진 게 없는 외부 인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여기에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이라 이런 분이 사과하는 게 더 이제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지난번 광주 가서도 그때 무릎 꿇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점에서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당내 반발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혹은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사과해버리면 그 낙인이 찍혀버린다.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권 탈환이라는 그런 큰 목표를 위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툭 털고 가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확실히 사과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거고 호감도 여부가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그 고민 끝에 당내 반발이 있을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직진 전략을 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 후에 그 지지율 의도했던 대로 좀 중도층을 좀 끌어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히 사과 한 번 하는 것으로 금방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뭐 나름 전략을 이렇게 짜잖아요. 짤 때 제일 1순위 전략이라고 하면 악재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고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거나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당으로서의 뭐 맞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음번 선거 때 당연히 아마 논란으로 제기가 될 것인데 미리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악재들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라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당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 차원에서도 일단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